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잘난 박사입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전국 530만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알찬 소자본 창업 정보를 전달하고 또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드리는 시간, 나잘난 박사의 유망 프랜차이즈. 오늘 소개할 내용은요, 사업 타당성 검토와 소호 창업에 대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요, 예비 창업자가 소호 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할 때, 이 아이템이 과연 창업을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검토해보는, 염두 판단하는 내용을 사업성 검토라고 합니다. 이 사업성 검토를 알아보기 전에요, 우리는 소자본 창업과 또 소호 창업에 대한 영역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자본 창업이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 남녀가 특별한 기술이나 약간의 자본금으로, 기술이나 뭐든 자격증 없이 약간의 자본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소자본 창업이라고 했죠. 여기서 약간의 자본이나 자본금이 1,000만 원에서부터 약 2억 원 정도의 범위를 소자본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창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소자본 창업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주로 20, 30대 청년 창업자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 영역,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약 9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 사업 영역을 소호 창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호 창업이 무슨 뜻이냐고요? 소호라는 것은 영어 약자예요. 이니셜을 딴 복합어인데 영어로 SOHO, SOHO의 이니셜입니다. S,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SOHO. 이 소호 창업이 등장한 배경은요, 1990년도 초반이에요.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도입된 게 1979년도거든요. 그래서 80년대 한 10여 년 동안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 영역이 이제 번성하다가 90년대 초반기에, 그러니까 90년, 91년 이때쯤 미국에서 태동한 사업 분야가 소호 창업 분야라고 합니다. 같은 해 일본에서도 이제 소호 창업 분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호 창업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시즌에 시작을 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소호 창업이 정확히 어떤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를 소호 창업이라고 하느냐?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죠. 내가 이제 가정에서 핸드메이드로 만든 스웨터를 만들어서 가까운 이제 의류점이나 양품점에다가 이제 납품해서 진열 판매한다. 그럼 나는 이제 소호 창업자가 되는 거죠. 집에서 핸드메이드 스웨터를 나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또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이제 집에서 홈베이스, 가정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한다. 이것도 이제 소호 창업 분야라고 합니다. 소호 창업은요, 이제 크게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본금이 한 1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소호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소호 이니셜 말대로 작은 사무실이나 홈오피스, 홈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창업 형태는 이제 소호 창업이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20, 30대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이 바로 이제 소호 창업 분야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홀로 창업이 이제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홀로 창업 중에서 가장 인기를 얻는 파트가 바로 소자본 창업 분야보다 소호 창업 분야가 인기를 더 얻고 있는 거거든요. 왜? 자본금이 저렴하고 또 나홀로 혼자서 정업 어르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호 창업의 인기를 이제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으로요, 여성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출장 네일 아트 업이라는 업종이 있어요. 내가 네일 아트 하는데, 우리 이제 네일 아트 샵에서 하는 것은 소자본 창업이고, 출장 네일 아트. 네일 아트 이제 가방을 들고, 고객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서 네일 아트를 해주는, 네일 케어를 해주는 그러한 분야. 이제 소호 창업 분야 중에서 이제 출장 네일 아트 업이라고 하죠. 이 출장 네일 아트와 마찬가지로 출장에서 창업하는 아이템들은 출장 세차업도 있고요. 출장에서 집 수리해주는 하우스 케어하는 그런 이제 주택 수리업이라고 합니다만, 이것도 이제 출장에서 하기 때문에
또 출장 세차 같은 경우에는 출장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차량을 세차해 주는 거거든요. 또 출장에서 뭐 청소 대행을 해준다든가 또 뭐 관리를 대행해 준다든가 이렇게 나 홀로 저렴한 창업 비용으로 출장에서 하는 업종들은 거의 다 소창업 분야에 들어오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소창업 분야에서는요, 예능적인 아이템, 내 출장 가서 피아노를 교습한다든가, 또 출장 가서 방문 학습지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 가정집을 방문해서 방문 학습 지도 이런 형태들이 다 소창업 분야예요. 또 특징적인 이제 아이템 중에는요, 이제 그 외식 먹거리 아이템 중에서 이게 소자본 창업이냐 소창업이냐 혼돈되는 외식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장 뷔페라는 업종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실 밀집 지역에 또 주택가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 이제 호프집이 호프는 보통 저녁 한 5시에 오픈해서 12시까지 영업하는 게 이제 호프 전문점이고요. 그럼 이제 점심시간 때 호프 전문점이 오픈하지 않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출장 점심 뷔페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 출장 점심 뷔페는요,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소창업입니다. 그 호프 전문점 그 점주하고 구두 협약을 해서 점심 뷔페만 6,000원 뷔페 있지 않습니까? 뭐 한정식 뷔페 6,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 간판이나 현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들이 출장 점심 뷔페라고 하는데 이 업종이 소창업입니다. 그러면 출장 점심 뷔페는 창업하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확히 전국 어디서 막론하고 정확히 69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 자본금이 100만 원에서 900만 원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출장 점심 뷔페도 소창업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 뭐 규범이나 어디 뭐 법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고요. 이제 생활적인 관습이죠. 그 관습에 의해서 그냥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제가 이런 거는 이제 소창업 아이템이다. 현재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추정하는 소창업 아이템은요 약 300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 분야는 2,000가지 업종이 있고요. 그러면 그럼 출장 점심 뷔페도 내가 690만 원, 즉 900만 원 이하로 창업하면 소창업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러면 차량도 준비하고 뭐 점포도 제대로 갖춰서 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자본 규모가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니 이때는 소자본 창업 분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소창업, 소자본 창업. 자본금 정도에 따라서 또 나홀로 창업을 하느냐, 종업원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업태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요, 사업성 검토입니다. 사업성 검토란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죠. 예비 창업자가 소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할 때 이 아이템이 성공 실패 가능 여부를 미리 염두 판단해 보는 영역을 사업성 검토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모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활동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치던 이제 습관이 있어가지고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시간에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 검토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어떤 아이템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창업해 볼까? 그럼 창업해 볼 때 따져봐야 될 3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3가지 조건 따지는 거를 사업성을 검토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사업성 검토는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근데 대학 교재에 제가 명시될 정도의 이제 그런 사항이고요. 이렇게 7가지 그 원칙을 다 따져보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이제 좀 생략을 하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 소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할 때 사업성 검토하는 요령 3가지 크게. 하나, 내 적성에 부합하는 맞는 업종인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범위 내에서 창업 가능한 아이템인가? 그 세 번째는요, 이 아이템을 창업할 만한 점포나 입지 조건이 갖춰질 수 있겠는가?
그런 공간, 그런 점포를 찾을 수 있는가라고 확인하는 게 사업성 검토 세 번째 요령이거든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성 검토할 때 내 적성에 맞는 업종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당구장을 창업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구장, 요즘 뭐 당구장이 SBS TV에서 뭐 당구에 대한 방송도 많이 하고 요새 뭐 동호인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당구장을 내가 창업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구장 하면 사업성 검토 세 가지 요령에 이제 대입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당구장, 자, 첫 번째, 내 적성에 맞는가? 당구? 이 적성이란 뭐예요? 당구장을 운영하려면 내가 당구를 칠 줄 알아야죠. 그럼 당구를 칠 때 기본 점수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점수. 그럼 기본 점수 몇 점이 돼야 당구장을 운영할 적성에 맞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기본 점수가 200점을 치셔야 됩니다. 4구 기준이에요. 그럼 내가 난 당구 한 200점 정도 치니까 그러면 당구장을 영업할 수 있는 첫 번째 내 적성에 맞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업성 검토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 그럼 당구장을 창업하는데 창업 자금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 보편적으로 당구장 창업하는데 평균 창업 자본금이 1억 정도 써야 됩니다. 전국 어디든 이제 평균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평균치 1억은 당구장의 당구대가 몇 대를 기준으로 할까요? 8대입니다. 이건 항상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당구장은 8대, 평수로는 50평 또는 80평, 층수 무관, 가능한 지하를 생략하고 3층이든 5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정도가 1억 정도가 소요되니 당구장 창업을 하려면 내 자본금이 과연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1억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 교수님, 나 박사님, 그럼 창업자금 대출도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소상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자금 대출 해준다는데 그 자본금 대출 받아서 이렇게 창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소자본 창업은요, 소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자본 비율이 80%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로 당구장 창업을 할 때는 내 자본금, 평균 자본금이 1억 정도 들어간다 하니 내 자본금이 얼마? 8천만 원 정도 있을 때 그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대출을 받으시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자본금이요, 예상되는 투자 자본금의 50%가 안 될 때는요, 그 아이템은 사업성 검토 두 번째 단계인 내 자본금 범위 내에서 창업 가능한가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구장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내 자본금이 8천만 원이 아닌 5천만 원 미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구장을 내가 창업하기에, 사업성을 검토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업성 검토하는 두 번째 내 자본금 범위에 맞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세 번째가요. 그럼 당구장을 창업하는데 어느 점포에 입점을 할 것이냐,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 환경 내에서 당구장이나 점포를 새긴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처에 당구장 할 만한 점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찾아봐야죠. 이제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당구장이 입점하기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가 50평에서 80평 정도 돼야 된다. 지하난전 생략을 하고 3층에서 5층에서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배우지에 내 당구장에 이출입할 수 있는 배우지 고객이, 잠재 고객 수가 충분히 거주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로 이제 당구장은 주로 이제 30, 40대 직장인들이 많이 애호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50대, 60대 이제 실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내왕하신다고 하니 주택가 주변이나 사무실 밀집지 이런 지하철 역세권 이런 데 충분히 이제 입점 가능할 수 있겠죠. 그로 당구장이라는 업종을 사업성 검토할 때는 입지 조건에 입점하기 위한 점포를 세개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로 내 적성에 맞는가, 200점 정도 치는가, 내 자본금 범위에 맞으면 당구장이나 아이템을 사업성 검토할 때는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최근 이런 업종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즉석 테이크아웃 핫도그 전문점 이런 업종 잘 아시죠? 1층 10평형 구조로 이제 뭐 유명 브랜드 이제 가맹점도 많이 있고요. 이제 PB 프라이빗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독립 자영점이라 그래요. 이런 형태로 이제 핫도그 전문점 운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내가 정년퇴직자다. 나 65세인데 우리 이제 아내하고 부부가 함께 이제 소자본 창업을 하려고 한다. 핫도그 전문점 창업한다. 자, 이 핫도그 전문점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건 세 가지입니다. 자, 내 적성에 맞는가? 우리 부부가 핫도그를 즐겨 하는가? 내가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뭐 밀가루 핫도그나 이런 거는 뭐 체질이 안 맞아 뭐 이러면 사업성 검토 결과 첫 번째가요. 그냥 그 부정적인 거예요, 그냥. 이런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성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 예비 창업자나 또 그 부인께서 아내께서 핫도그 괜찮다. 또 나는 주로 이제 핫도그 주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20대 연령층에서 많이 소비를 하니까 20대를 상대로 뭐 즉석 핫도그 해서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또 적성에 맞는다. 이러면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두 번째, 자본금. 즉석 핫도그 전문점을 창업을 할 때 평균 창업 자금이 얼마가 들어갈까? 물론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창업 자본금은요 7천에서 한 9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건 제 예상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아마. 그럼 이 정도 자본금으로 부부가 같이 핫도그 좀 창업을 하는데 그 정도 자본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 80% 이상 있어야 되니 내가 뭐 한 5, 6천만 원 정도 있다. 나머지는 뭐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뭐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뭐 퇴직금 좀 뭐 미리 좀 사용을 하고 뭐 기타 다른 재테크 용도로 샀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그렇게 안 된다. 한 3, 4천밖에 안 된다. 이러면 핫도그 전문점 창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업성 검토 두 번째 내 자본 범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자본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입지 조건, 적합한 점포가 내 주변에 있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가끔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가 뭐냐면은 내가 매일 출퇴근해야 될 내 사업장이 점포가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출퇴근 거리가 있어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 거리 제한이요. 여러분 최대 차량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하철이든 버스든 승용차든 차량을 통해서 반드시 40분 이내에 도달 거리에 있어야만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장사가 잘 된다면야 뭐 점포가 몫이 좋고 장사가 잘 된다면야 내가 출퇴근 거리가 뭐 1시간이든 1시간이든 상관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식업이나 식품 판매업은요 하루 영업시간이 12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야 되다 보니 출퇴근 거리가 40분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지쳐서 못해요.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요. 그럼 내 주거지에서 입점할 후보 점포가 40분 이내 도달 거리에 있는 그런 점포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 세긴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그곳에 핫도그 전문점이 1층 10평형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처에 1층 10평형 점포가 매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 핫도그 전문점을 창업하는 사업성 검토 결과가 부정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소자본 창업 분야에서 또 소창업 분야에서 사업성 검토로 하는 것은 내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염두 판단하는 그런 형태구나. 그래서 내 적성에 맞는가, 또 내 자본금 범위에 들어오는가, 또 입점할 만한 후보 점포가 또 매물이 개발하거나 세긴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거를 사업성 이제 검토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또 하나 한번 들어드릴게요. 또 이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나 이제 선후배들이 이런 형태의 업종을 많이 합니다. 야, 내가 그 가정에서 그 수제 맥주를 이렇게 제조해서 그거를 우리 온라인 쇼핑몰로 좀 팔고 점포에다가 매장에다가 진열해 놓고 좀 팔자.
그러면 요즘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여름철에는 뭐 호프가 인기가 높으니 그렇게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들은 예비 창업자는요, 바로 그냥 사업성 검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제 맥주, 그럼 내 적성이 술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마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술을 잘 먹지 않습니다만, 저같이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수제 맥주 전문점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저는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난 술 좋아하고 뭐 나 괜찮아. 그러면 이제 뭐 적성 결과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 수제 맥주와 창업하는데 자본 규모가 얼마 들어갈까? 일반인들은요, 이런 아이템을 창업을 하는 데는 자본 규모를요, 자꾸 축소해요, 축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본 규모가요, 전문가가 생각하는 자본 규모하고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 창업하는데 한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근데 실제 창업이 다 이루어지고 한 달 영업을 하고 마감을 한 다음에 보면은요, 총 투자 규모가 한 1억 정도가 소진이 돼 있는 상태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자본이요, 쏠쏠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바로 이런 수제 맥주 같은 경우 내 자본금 범위에 내가 뭐 5천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창업을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오판이라는 뜻입니다. 오판. 이런 아이템은요, 꼭 자본 규모가 얼마가 제대로 들어가는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성 검토, 두 번째, 내 자본금 범위에 들어오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제 맥주 전문점을 점포를 이제 구성해 놓고 그 수제 맥주를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맥주를 우리 호프 전문점처럼 즉석에서 외식업으로, 요식업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판매업과 외식업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그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마진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사업성 분석이라는 이제 주제로 또 방송을 할 텐데요. 그때 그 마진율에 대한, 업태별 마진율에 대한, 업종별 마진율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업이냐 외식업이냐에 따른, 그럼 수제 맥주는 내가 판매업을 할 것이냐 외식업을 할 것이냐. 판매업을 할 경우에는 몇 층에서 해야 된다고요? 꼭 1층에서 해야 됩니다. 외식업을 할 때는요, 몇 층에서 해야 된다고요? 꼭 1층에서 해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왜? 2층이나 지하에서 하게 되면 실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1층에서 하라고 권유해드리는 거거든요. 누구를 기준으로?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또 초보 창업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 주변에서 이런 수제 맥주 전문점을 창업하면 어떻게 했느냐? 또 내가 이제 그 향수 캔들, 향기 나는 양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유명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뭐 양키 캔들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 향기 나는 양초, 뭐 이런 상품을 향기 양초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점포에서 진열 판매해야 되겠다. 자, 이런 아이템을 이제 들었습니다. 또 내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사업성 검토 해보시죠. 양초 캔들? 내가 그 양초 캔들 내 적성에 맞는가? 이건 이제 아기자기한 성격의 소유자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세밀한 성격이라서 저 같은 성격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근데, 제 친구 이제 여러 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좀 이렇게 대범한 성격들은 이런 걸 이제 아이템을 할 수, 그러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양초, 향기 양초는요, 여성 취향적인 아이템이다 보니까 여성이 이런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적성에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향기 양초를 창업하는데 자본금이 얼마 정도 써야 될까? 제가 판단해 보니까요,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듯 하더라고요. 소창업으로 할 때는 물론 뭐 500만 원 형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포형으로 소자본 창업을 할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면, 그러니까 점포 임대차 500에 50만 원짜리 점포 임대차 해서 약간의 인테리어 시설과 재료비 정도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난 자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럼 향기 양초는 뭐 자본금 범위에 들어오니까 사업성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다. 그 세 번째, 적합한 입지 조건, 점포는 뭐 많죠, 뭐.
그럼 내점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점포에 진열해놓고 주로 이제 SNS망을 통해서 또 온라인 쇼핑몰망을 통해서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종이다 보니 충분히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향기 양초를 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자본금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사업성 검토 결과가 긍정적이다. 사업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요, 소창업이나 소자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가 또는 업종 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어떤 아이템을 보고 들었을 때 실행에 옮기기 전에 머릿속으로 염두 판단해 보는 검토 요령 3가지 사업성 검토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한 예비 창업자 여러분, 또 업종 전환에서 또 다른 성공을 기약하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주변에서 듣고 보고 하셨을 때 섣부른 결정을 미리 하지 마시고 꼭 사업성 검토 3가지 요령을 절차에 의해서 꼭 염두 판단하셔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성공사업가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연구해본 주제 사업성 검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잘남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